운이 좋아지는 14가지 방법 챕터 1 개밥, 강아지 전생. 날씨가 화창한 어느 봄날 옆 동네에서 애견 박람회를 한단다. 몇 달 전에 길거리 개장수의 강아지들을 구경하다가 괜히 개장수와 말을 섞는 바람에 엉겁결에 한 마리 샀다. 개장수가 강력하고 당차게 순종 포메라니안이라고 박박 우기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진정성이 의심됐지만 그래도 50% 반값 할인이라니 안 사면 손해 아니겠나 싶어서 주머니를 탈탈 털어 거금 17만 원을 질렀다. 아직 새끼인데도 벌써부터 잡종견삘이 풍기는 놈이다. 이런 이놈의 약점을 개장수는지 목소리 크기로 노련하게 넘겼다. 애견 박람회라면 개사료 등도 홍보 겸 세일을 많이 할 거란 생각에 몇천 원의 입장료쯤이야. 충분히 건지고도 남을 거란 계산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평소 외모에 관한 한 본의 아니지만 타인에게 무례해질 만큼 치장을 거의 하지 않고 자연인 그대로의 상태인 나는 그날도 특별할 것 없이 보통 내 일상 스타일 원래대로 애견 박람회장을 찾았다. 일상의 스타일에 관해 얘기하면 머리는 떡이 져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을 즈음인 일주에 한 번 정도 감는다. 세수와 면도는 2, 3일에 한 번. 그런데 발을 씻는 결벽증과 강박증이 있는 고로 발 씻는 데는 매일 저녁 10분 이상 투자한다. 나도 안 그러고 싶다. 그런데 안 된다. 인터넷 검색해 보았는데 이것이 결벽인지 강박인지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든지 둘 다일 텐데. 이런 거로 정신과에 가야 되는 것인지 어쩐지 암튼 겁나서 더 이상 파고들 수 없는 것이다. 발은 아무리 깨끗해도 타인들에게 보여줄 일이 거의 없으므로 점수는 1점도 없다. 발에 대한 청결은 자신 있는 나이지만 만나는 사람에게 저는 발은 깨끗합니다. 자주 열심히 씻습니다. 이런 말은 할 게 아닌 것이다. 그래서 좀 억울한 면도 있다. 박람회장에 들어선 내 몰골은 머리는 떡이 진 데다 뒷머리는 까치집이 반쯤 지어져 있고 눈곱도 조금 없지 않았을 것이고 윗도리는 5일장에서 2장에 10,000원을 준 남방인데 쭈글쭈글하고 축 처진 것이 매가리가 하나도 없고 바지는 대략 20년 된 추리닝인데 나는 20년에서 30년 된 옷이 많고 지금도 잘 입고 다닌다. 고무줄이 탄력을 잃어 늘어나서 주머니에 핸드폰이나 동전이 10대 개만 들어도 바지가 흘러내리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이 추리닝 바지를 입은 날은 항상 긴장하고 다녀야 된다. 뛰지 않고 보통으로 걸어 다녀도 추리닝 바지가 조금씩 흘러내리니 5분에 한 번씩은 올려주어야 한다. 아예 한 손으로 바지 허리춤을 잡고 다녀야 안전하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이 추리닝 바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다리가 걷어붙여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지 정말 희한하다. 다니다 보면 내가 마치 논에 물 데려가는 농부 스타일이 되어 있다. 삽질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본 내가 온 동네 농사 다 짓고 다니는 스타일이다. 운동화 역시 5일장에서 8,000원인가 주고 구입한 것인데 뒤꿈치를 구겨 신으니 운동화 슬리퍼이다. 윗도리 남방은 좀 크고 넉넉하고 추리닝 바지는 달라붙어 있으니 전체적으로 어울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제 5개월 된 내 강아지는 많이 예뻤고 한 손으로 그놈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핸폰을 들고 박람회장에 입장했다. 역시 예상대로 개 사료 제조 회사들이 행사 부스의 거의를 차지했고 애견 박람회장이라는 명칭보다는 개밥 행사장이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이었다. 나는 아무래도 좋았다. 애견 박람회라는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칭에 충실한 행사라 해도 애초부터 그 방향이 무엇이든 나와는 상관없고 오직 개사료 세일 폭에 관심이 있었으니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고마운 행사인 것이다. 각 부스별로 각종 신제품 개밥, 개먹거리, 간식 등을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장객들을 상대로 여러 게임 행사 등을 치르면서 개사료를 홍보하고 있었다. 포메라니안과 스피츠의 잡종인 내 강아지 이름은 코코다. 코코와 나는 다트 게임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트 게임 행사는 박람회 행사장 부스 중에서 꽤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게임을 통해서 지급되는 경품들도 좋아 보였다. 여심필 나는 행사 도우미가 다트판을 부드럽고 약하게 돌려주면 약 3m 앞에서 다트를 던지는 것인데 보통의 게임이 그렇듯이 다트판의 꽝자리 면적이 크고 비싼 경품은 면적들이 작았다. 하지만 꽝이 되어도 몇천 원짜리 강아지 간식을 나누어주는 착한 행사였다.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아지 간식을 공짜로 주겠다는 취지가 좋은 행사였고 모두가 상품을 한 봉지씩 받아가는 그야말로 훈훈한 정이 넘치는 행사였다.
나눔의 사랑이 실현되는 행사인 것이다. 이 행사는 어떤 게임이든 게임과는 별로 안 친하고 승률이 거의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행사인 것이다. 다른 행사 게임보다 다트 게임에 참여하려는 입장객들의 줄이 제일 길었고 약 20분을 기다려서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왼손으로 코코를 가슴에 안고 오른손으로 다트를 힘차게 던졌다. 핫! 낙이다. 낙이란 다트판의 어디에도 내가 던진 다트가 자리하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다트가 떨어진 것이다. 순간 내 등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 몇몇은 아, 흐, 허 하는 탄식 소리를 나 대신 내주었다. 20분 동안 줄 서서 기다리면서 낙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는데 나만 낙이다. 내가 하는 게 다 이렇다. 평소에 어떤 게임이든 그런 류와는 별로 인연이 없는 나이기에 낙이 되어도 나 자신은 어쩌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일이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몇인가 쪽팔리긴 했다. 내가 던진 다트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뒷머리를 긁으며 겸연쩍게 웃고 있었는데 다트판을 돌리며 행사를 진행하는 여신필 도우미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나를 보며 일그러졌다. 그것도 하나 딱딱 못 맞추냐? 속으로 그리 말하는 것이다. 나는 게임 같은 건 잘 못해도 사람 안색 살피는 눈치는 정교하고 빠르다. 눈치 살피는 게임 있으면 1등 먹을 자신 있다. 여신 도우미의 표정을 기술하면 이렇다. 강아지는 엄청 이쁜데 주인이라는 작자의 몰골이 가관에다가 3m 앞에 다트판 하나도 딱딱 못 맞추는 칠푼이니 이 예쁜 강아지가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을까 하고 우리 코코를 걱정하는 천사 같은 그녀의 생각이 얼굴에 드러난 것이다. 나는 그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들의 모성애에 기대어 혹시 재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아님 제일 싼 1,000원짜리 객검이라도 한 개 안 주려나? 했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슬로건이 무엇인가? 공정한 세상 만들기 아니겠는가? 보는 눈도 너무 많고 하니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구는 기회를 2번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 게임이라는 것의 생명은 기회와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나는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깨끗이 승복하고 그냥 최대한 빨리 퇴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리를 뜨려고 2~3걸음 움직이는데 2명의 여신필 도우미 중 1명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녀의 아찔한 자태와 향수 냄새가 내 코로 훅 하고 들어올 정도로 가까워졌고 순간 나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돌발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여신필 그녀가 내게 다가오다니? 어쩐 일이지?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 다트가 바닥에 떨어진 게 그리 큰 문제인가? 여신필 여인네와 이리도 가까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의 매뉴얼을 나의 뇌는 준비를 미처 못한 것이었다. 비슷한 경우의 매뉴얼은 있는데 중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 교생으로 발령받아 우리 학교에 잠깐 다녀간 엄청 예뻤던 여자 영어쌤이 수업 시간에 내가 딴짓한다고 회초리를 들고 내게 다가온 그 상황을 대처하는 매뉴얼은 있다. 그것은 손바닥을 맞는 것이었고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최대한 엄살을 떨어야 한다는 미인에게 덜 얻어터지는 매뉴얼이다. 그렇다면 이 천사 도우미는 다트가 낙이 되었다고 내게 다가와서 설마 내 손바닥을 때릴 건가? 정말 그럴 건가? 에이 그렇진 않을 거고 그럼 뭐지? 길 가다가 혹은 전철에서 또는 사람 많은 곳에 있을 때 젊은 여자들의 향수 냄새와 화장품 냄새를 본에 아니게 맡게 되면 손바닥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지금도 내 뇌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손바닥이 아파올 때도 있다. 정말 골 때리지 않는가? 향수 냄새와 미인과 회초리는 항상 같이 내게 묶음으로 날아온다. 세트 메뉴다. 그때의 영어쌤이 나의 뇌에 이런 3종 세트 메뉴를 심어준 것이다. 우리 집사람은 나와 연애할 때도 또 지금도 나의 주문으로 향이 있는 화장품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게 다가온 천사 도우미는 자신의 몸을 거의 내게 밀착시키다시피 하는 것이 아닌가. 더 정확히 말하면 밀착시키다시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내 몸에 들이대며 나를 살짝 거역 못할 강압적으로다가 그녀가 알고 있고 목적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그녀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재빨리 몰아가겠다는 강제가 가득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말이다. 살다 보면 별일이 많다지만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나는 거의 최면에 걸린 듯 그녀를 몽롱한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쪽 손으로 안 그래도 늘어진 내 윗도리 남방을 거역 못할 힘의 세기로 잡아당기며 그 앵두 같은 입술을 내 귀에 대고는 다른 이들이 못 들을 시크한 강압적인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그녀와 나의 신체는 옆으로 붙어 있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저쪽으로 따라오세요. 어투의 색깔은 그 쉬운 다트도 하나. 딱딱 못 맞추는 이 아저씨야 나를 따라와라라는 완전 강제 집행의 의미가 녹아있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당근 지옥이라도 따라가리다. 무조건 따라가고 보는 거다. 매뉴얼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 아닌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동물 중에 가장 진화가 잘 되었다는 고등동물인 포유류에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임기응변이라는 토탈 솔루션 종합 해결책이 포유류의 한 종류인 내게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발휘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 온 것이다. 새로운 세트 메뉴가 생기는 순간이다. 미인과 향수와 따라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그녀가 나를 다트게임 행사장 뒤편 베니어 합판이 칸막이 되어 있는 아무도 없는 공간까지 자신의 몸을 내게 계속적으로 밀착시켜 밀어붙이며 한 손으로 내 윗도리 남방을 꽉 잡고 귓속말도 하면서 나를 그곳으로 몰아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5초나 10초쯤 되었을 것이다. 나는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대붕이 된 느낌이었고 몇 초의 시간이 10시간은 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슬로우 판타스틱 장면이었다. 순식간에 빠른 걸음과 움직임이니 추리닝 바지가 흘러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으로 바지도 같이 꽉 움켜쥐고 가야 하는데 미녀에게 끌려가다 바지가 흘러내리는 낭패가 생기면 정말 감당 안 되지 않겠나 말이다. 다른 손으로는 우리 예쁜 코코를 안고 불안정하고 어정쩡한 엇박자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끌려갔다. 세상은 오래 살고 봐야 된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의 영문을 전혀 모르겠으니 참말로 정리 안 되는 꿈 같은 황홀한 현실이 지금인 것이다. 부스 뒤편의 이 칸막이는 남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거리가 좀 있고 칸막이로 막혀 있으니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도 밖으로 잘 들리지 않는다. 그곳의 불빛은 작은 형광등 하나로 좀 어두웠고 침침했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예쁜 그녀를 보고 있고 그녀는 내 강아지 코코를 보고 있고 코코는 주인인 나를 보고 있고 순식간에 세 생명은 삼각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세 생명은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이곳은 행사에 필요한 각종의 사료를 쌓아두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비싸 보이는 사료 한 포대를 내게 안겨주었다. 그녀의 눈은 우리 코코에게 향해 있으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거 가져가서 얘 먹이세요. 그 목소리는 낮게 깔려있고 비장함도 배어 있었다. 세계 2차 대전 중 독일군에 점령당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조직원에게 활동 자금을 비밀리에 전달하고 있는 프랑스 자금 담당 미녀 조직원의 목소리 긴장감이 이러했으리라. 기차는 7시인가 8시에 떠난다는 카테리나로 떠난다는 조수미 씨의 노래가 어디선가 막 들려오는 듯하다. 나는 이런 그녀의 진중한 비장함에 동조하고 동화되어야 했다. 낮게 목소리를 깔고는 힘을 주고 이렇게 말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료 잘 먹이겠습니다. 나는 자금, 아니 개밥과 작전 명령을 전달받은 것이다. 첩보 영화의 스파이 자금 전달 작전을 수행하는 활동의 한 장면이다. 갑자기 분위기도 무거워졌다. 그녀가 전달해준 이 자금을 아니 개밥을 우리 코코에게 하루 3번 정성 들여 잘 먹여야 하는 것이 내게 부여된 작전 명령인 것이다. 그녀에게 비몽사몽 부스 뒤편으로 떠밀려왔고 순식간에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으로 장면이 전개됐다. 나를 자신의 몸으로 밀어붙여서 이곳으로 몰아붙인 그녀는 자기 딴에는 신속하고 긴박하게 처리해야 할 긴급 상황이었던 것이다. 저 못난 개 주인이 강아지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지원하는 자금 아니 개밥인 것이다. 그리고 행사의 공정성에 혹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니 나를 들어온 쪽이 아닌 반대편의 좁은 문으로 내보내주었다. 좀 전에 그 공간은 어두침침했는데 뒷문으로 나서는 순간 박람 회장의 넓은 공간이 나왔고 밝은 불빛으로 환해졌다.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나를 아니 코코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짠한 눈빛이었다. 칠칠치 못한 주인을 만난 내 강아지 코코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나는 천천히 걸어야 했다.
왼손은 핸드폰을 쥐고 코코를 안고 있고 오른손으로 커다란 개밥 한 포대를 감싸 안고 그 손으로 바지도 안 흘러내리게 잡아야 된다. 빨리 걸으면 추리닝 바지가 무조건 내려간다. 다리는 최대한 양쪽으로 벌려서 어기적 천천히 걸어야 했다. 나는 천사를 만나고 온 것이다. 그 사료 한 포대는 우리 코코가 1년도 먹을 만한 크기였고 나중에 알아보니 그 박람회장에 쌓여있는 게사료들 중에서 가장 고급지고 양이 많은 개밥이었다. 그녀는 저 못나 보이는 주인에게서 밥을 제대로 못 얻어먹을 것 같은 코코가 안쓰러워 자신의 최대한의 권한으로 제일 크고 좋은 사료 한 포대를 준 것이다. 지금 그 사료 회사 이름은 잊었는데 그 후로 거의 5년 이상 그 회사 제품만 구입하였다. 그러므로 혹 그 당시 사료 제조사 관계자들이 이 글을 보더라도 그녀를 책망하면 안 된다. 또 그녀의 숭고한 인도주의 아니 견도주의를 거시적으로다가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내가 임무를 잘 수행한 것을 그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혹시 이 책을 읽을 수도 있을 그녀에게 이 글을 바친다. 나는 그 이후에 게사료 한 포대를 얻은 이 얘기를 영웅담인 것처럼 주변에 떠벌리고 다녔는데 우리 장모가 혀를 차면서 세상에 무슨 망신이냐 창피해 죽겠다. 권서방 옷하고 신발 좀 신경 써서 좋은 놈으로 입고 다녀라고 하시면서 옷 사입으라고 돈까지 20만 원을 주신다. 추신. 나와 코코와 천사표 도우미 전생의 인연. 전생에 그녀는 낙동강 중상류 경상도 상주 땅의 강옆 큰 마을에 사는 신첨지 집안의 맏딸인데 관연한 나이에 시집갈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키우는 3년생 잡종견 누렁이와 시간 보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다. 한마디로 만사를 제치고 누렁이와 노는데 정신이 팔린 거다 이거다. 신첨지는 그런 맏딸이 걱정이던 중인데 누렁이가 새끼를 한 마리 낳았다. 누렁이 새끼까지 생기니 그녀는 더욱 강아지 보살피는데 열중하였고 이에 신첨지는 특단의 결정을 내린다. 강 건너에 그리 친분이 있는 집안은 아니지만 멍멍이탕을 절대 안 먹는 권대감댁으로 누렁이의 새끼를 보내버린다. 권대감댁이야 육고기가 넘쳐나니 굳이 기르는 개를 요리하지 않는 것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 멍멍이탕을 즐기니 혹 아무 집이나 강아지를 보냈다가는 몇 달 후에 딸이 맘 아픈 소식을 듣게 되는 수도 있는 터였다. 신첨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 없는 안면이지만 집사에게 인삼 몇 뿌리를 들려보내서 권대감댁의 의사를 타진하니 그 집 아들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수락이 된 것이었다. 신첨지의 완강한 뜻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누렁이의 새끼는 권대감댁으로 보내졌다. 그런데 달포전에 보름달이 뜨는 장날 저녁에 달구경 겸 마시를 나간 신첨지 딸이 권대감 아들을 좀 먼 발치에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 행색이 너무도 남루하고 꾀죄죄한 것이 입양 보낸 누렁이 새끼가 걱정이 된 것이다. 행색과 몰골이 자기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양반 채통도 지키지 않고 중인들과 편하게 어울리며 시장 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스타일인 권대감의 아들 행색을 그녀는 보게 된 것이다. 그녀는 누렁이 새끼가 심히 걱정되었다. 저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에게 맡겨진 강아지의 안위를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가 말이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버지인 신첨지에게 이 얘기를 하며 강아지를 그 집에 못 맡기겠으니 다시 데려와 달라고 했다. 누렁이 새끼만 다시 데려오면 지난 연초에 혼담이 오갔던 영주 땅 풍기고을 땅부자인 이생원 집으로 시집을 가겠다고 했다. 강아지 때문에 그 집으로 시집 간다는 건 사실 좀 오바고 혼담이 오간 집들 중에 가장 맘에 들었었는데 적극적으로 아버지 나 저 집으로 시집 갈랍니다. 이런 말은 부끄러워 못했었고 누렁이 새끼를 빌미로 아버지에게 협상 카드를 내민 것이다. 그런데 신첨지 입장은 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강아지를 보낼 때는 언제고 다시 데려오겠다는 말은 지금은 끈 떨어진 형국이지만 몇 해 전까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초강력 울트라 퍼펙트 파워의 새도가였던 권대감댁에 쉽게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것이다. 신첨지는 딸에게 그 자리에서 잘라 말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좀 상황이 이상했지만 개를 권대감댁에 보낸 것은 일종의 선물 형태일 수도 있었으니 격이 차이가 나는 집안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고 멍멍이탕을 안 먹는 그 집에서 강아지를 받아준 것만 해도 되레 신첨지와 딸이 고마워해야 할 상황인 것이었다. 그런데 강아지를 다시 돌려달라 하면 분명히 권대감의 인품으로 봐서 흔쾌히 내어줄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지고 명문 가문이 되고픈 자신의 스타일도 개 한 마리 때문에 구겨질 수 있다. 선비나 군자의 표상에 이웃에게 개를 줬다 뺏었다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말이다. 거기에다 내로라 하는 벼슬을 지낸 적이 별로 없는 자신과 친인척들이기에 평소 기를 펴지 못하였는 바 벼슬 이외에 가문의 법도나 소소한 행실까지도 올곧게 하여 진정한 선비가 되고 싶어 이제껏 쌓아 올린 마일리지도 깎일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그건 안 될 말이다. 권대감댁에서 누렁이 새끼를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었는데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애비의 체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 이 얘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 말거라. 그녀는 이 일이 있은 몇 달 후에 이생원 둘째 아들과 혼례를 올렸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딸을 낳을 때까지 권대감 집으로 간 누렁이 새끼를 걱정하였다. 행사장 도우미인 그녀의 전생에 권대감 집으로 간 누렁이 새끼가 우리 집 강아지 코코다. 전생에 직접 보살펴주지 못하였는데 보내어진 집의 환경도 걱정되는지라 이생에서 코코의 밥을 챙긴 것이다. 그녀는 분명 애견 박람회 행사가 있은 후로부터 몇 달 후에 이씨 성을 가진 부동산업을 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2년 후에 딸을 낳았을 것이다. 전생에 엉켜버린 여러 업보와 인연들을 이생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현생은 물론 내세까지 짊어지고 갈 수도 있다. 그녀는 전생에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누렁이 새끼에게 이생에서 고급 사료 한 포대로 매듭을 지었다. 이렇게 정리한다. 키우는 강아지의 전생. 긴가민가 믿거나 말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키우는 강아지의 전생을 동화처럼 듣고 싶은 분은 메일을 주시면 어쩌면 답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입니다. 수백